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치 투자는 모두 장기 투자? NO! 밸류밴드 하나면 중단기 매매 타이밍도 완벽히 잡아낸다. 밸류밴드 창시자 신가치 투자의 혁명, 여러분의 성공 투자 길라잡이 나무누 멘토의 워렌 버핏 2.0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대박 플러스 시즌2 여러분들의 주말을 책임지고 있는 나무누 멘토입니다. 자, 오늘 시장 2000포인트 탁 넘어설 수 있는 절호의 찬스에서 또 미국이 또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 다시 2000포인트 이하로 떨어져서 꽤나 좀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으셨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보는데요.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인데요. 이 풀 수 있는 방법은요, 음식에도 있다고 그럽니다. 대표적인 힐링 푸드가 바로 호두라고 그러는데요. 호두는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이 호르몬제가 충분히, 호르몬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고구마랍니다. 고구마 또한 이 단맛이 또 피로와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좀 가라앉히는 데 상당히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여튼 힐링 푸드 어쩌다 한 번씩이라도 꼭 드셔보시면서 스트레스 완전히 날려버리시자고요. 그리고요, 주식에 대한 스트레스는요, 제가 날려드리고 있으니까 항상 걱정하지 마시고 저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포트폴리오 종목 상담 신청 방법부터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요, 02-3153-2611에서 2번이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입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한데요. www.sentv.co.kr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을 활용하시면 기법 관련 궁금한 내용이라든지 기타 포트폴리오 전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성심껏 여러분께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 오늘 전체적으로 살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11.17포인트 하락했죠. 1997.44포인트로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닥은 반면 0.77포인트 상승했어요. 555.87포인트로 마감이 되었네요. 환율 같은 경우는 오원 20전이 떨어지면서 1035원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환율의 하락 속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현재는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일단 이제 코스피가 미국발 악재 때문에 오늘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은요. 우선 이 최근에 오늘 떨어진 걸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시장 너무 강하다는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시장은요, 지금 이렇게 강할 수가 없습니다. 보약을 먹은 증시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 물론 외국인들이 선물에서는 소폭 파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렇지만은 현물에서는요, 이 1169억, 그죠? 1169억의 또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인데요. 외국인이 좀 채권할 소지가 거의 없다. 근데 환율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외국인들이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주식을 또 사기가 좋죠. 왜냐하면 환차익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흐름이 좀 강력하게 나오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들의 랠리는 우리나라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신흥아시아 쪽 그리고 남미 아메리카 쪽에 전부 다 어떠냐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화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글로벌 이런 이머징 신흥국들의 앞으로의 강세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이 들어왔으니까 지금은 어떤 흐름이냐면요, 철저히 눈치를 살짝 보고 있어요. 어떤 눈치를 보고 있냐면 주도주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도주의 탄생은 언제 나타난다고요? 1분기 실적을 발표와 동시에 주도주 개편 작업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종목들이 추세적으로 어떤 그 실적이 나온다면은 이들 종목이 올 한 해 엄청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 실적 발표하기 전에 지금 어떤 상황이냐? 순환매가 그냥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자, 이게 종합주가지수인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1885에서 2월 달에 그죠? 지금 이제 오늘도 대거 양봉이 나왔어요. 갭 하락 이후에 양봉이 나왔는데 이 위에 이 빨간색 좀 보세요.
이 빨간색이 뭐냐면 이게 등락주선이라는 거예요. 등락주선이 뭐냐면 시장 내에 상승 종목의 개수에다가 하락 종목의 개수를 뺀 거죠. 그러면 등락주선이 보시면 계속 쭉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올라가면서 상승 종목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이는요, 상승 종목의 개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 낼 수 있는 확률이 좀 커지고 있고,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만 가는 장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장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아직까지는 어떤 의미죠? 순환매장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만 코스닥의 상승 종목의 개수가요, 최근에 좀 떨어졌다가 오늘 같은 게 좀 오르긴 했지만 상승 종목의 개수는요, 거래소만큼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흐름이냐면 코스닥은 가는 종목들은 뻥뻥하고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게 되겠지만 그게 아닌 종목들은 소외되는 종목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코스닥은요, 종목의 선별적인 과정이 굉장히 좀 심도 있게 들어가야 된다. 지금 이런 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여튼요, 코스닥도 또한 이 지수가 바로 죽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항상 대형 시세가 나름의 대형 시세가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번의 시세가 연속성이 나타나게 되면은요, 소위 말해서 썩어도 준치라고요. 절대 외봉으로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요, 아직 외봉으로 망가질 자리가 아니고 오버슈팅이 안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치고 올라가서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된 오버슈팅 이후에 이제 확인해서 매도하는 게 좋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 미리 선매도하지는 않으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다음 한 주도요, 분명히 기대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주식시장 좀 강력하게 배팅을 하셔도 되겠네요. 자, 오늘 장 정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해 보고요. 지난 추천 종목들에 대한 AS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제가 추천했던 종목인데요. 현대아이스코가 현재 한 37%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고요. LS산전 3.5%,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 3%, 효성 2%대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동부아이텍은요, 마이너스 1.2%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한 개씩 좀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현대아이스코요. 이거 제가 웅진케미칼은 매도했지만 현대하이스코 매도 안 했죠. 계속적으로 좀 끌고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끌고 가서 수익률을 적어도 6만 원 돌파하는 날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요. 계속 보유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해외 코일 생산 공장에서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차량 경량화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도요, 굉장히 앞으로 기대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냉연강을 넘겼다고 해서, 현대아이스코의 전반적인 매출액은 줄었지만, 안정화는 더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LS산전입니다. LS산전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스마트 그리드 쪽에 이번에 또 새로, 좋은 내용들을 가져왔는데요. 자, LS산전 같은 경우는 LS그룹 자체가요, 굉장히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해드렸지만 경영 마인드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고 대지주는 경영에서 물러나는. 그러니까 좀 더 이 경영하는 사람들은 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앞으로 실적에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해드리겠습니다. LS산전 오늘도 흐름도 좋았고요. 보합까지 올려놓았는데 아직은요, 정고점 넘어가는 거 거의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나 흐름이 좋은 상황이니까 계속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타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도요, 이 중국의 굴삭기 굉장히 흐름 좋아요. 그에 비해서는 주가가 아직은 좀 느린 상황인데요. 어쨌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해드렸던 지금은 상승 종목 수가 늘어나면서 주도주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 안에서 자기 순환매 타이밍이 들어올 때가 됐어요. 그 순환매 타이밍이 들어올 때까지는 조금만 더 지켜보겠습니다. 들어온다면 15,000원까지는 아주 가볍게 퉁 하고 튈 수 있는 그만큼의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효성 같은 경우에는요,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요. 그래도 주가는요, 적절한 조정을 잘 받았고, 3일 동안, 이제 화, 수, 목 3일 동안 확실히 지지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겠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폭 내림세겠지만, 다음 주에는요, 시세가 다시 한번 좀 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동부아이텍인데,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동부아이텍은요, 지금 자생적으로는 주가가 바로 올라갈 수 없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간다고요? 예, 피인수되고 나서의 시너지 효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드디어 인수 제안서를요, 외국에만 발송을 했다가 드디어 우리나라 삼성, 그리고 현대차, SK, LG 모두 다
인수 제한서를 발송을 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는요, 이 본격적으로 이 매각의 속도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많고, 그렇다면 이 시너지 효과가 어느 쪽에서 날지 궁금하긴 하지만 여튼 시너지 효과는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는요, 상승의 어떤 흐름들을 충분히 보일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지금까지 지난 종목들 AS 진행해 봤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나머지 오랜 버핏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은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의 필승법입니다. 필승법. 야, 필승법이 있나?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중대형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중대형주 전문이잖아요. 중대형주를 가지고 수익 낼 수 있다. 여러분들 만약에 차트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차트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중대형주 투자해가지고 수익 잘 나던가요? 잘 안 나요. 중대형주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본인이 어떤 노하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거를 만들어 가지 못하고, 뭐 어떤 기법이나 비법을 통해서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요, 저 투자의 원칙은요, 이렇습니다. 불확실한 투자로 대박을 내는 것보다 확실한 투자로 중박을 내는 게 낫다. 불확실한 대박보다는 확실한 중박, 소박이 훨씬 낫다. 이런 투자는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새겨둬야 됩니다. 그래서 전망을 기초로, 예측을 기초로 하는 투자는요, 항상 반은 맞고 반은 틀리게 되죠. 그런 투자는요, 수익률이 결코 높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께 말씀해 드리는 건,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여러분들 만나고 보면 항상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연기금 기관들이 매수하고 외국인들 매수하고 연기금 매수하고 이런 외국인 매도하고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수급 분석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연기금이 투자 잘하잖아요. 연기금을 따라갔었으면 작년 1년 동안에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몇 퍼센트 나오는지 아세요?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2.65% 수익 냅니다. 그럴 바에는 예금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연기금이 투자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따라가 봐야 100% 따라하면 2.65% 벌어요. 1년에. 그렇죠? 의미 없다. 기관들 잘 따라가면 얼마만큼 번다? 가르쳐 드릴까요? 딱 인덱스만큼 벌어요. 작년에 6%, 평균 수익률 6% 딱? 그러면요, 매력 없어요. 외국인들은 정확하게 지금 아직까지 걔들이 공개를 우리가 찾아낼 방법은 없겠지만, 외국인들은 한 15% 정도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수급에서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사고, 연기금이 사고, 이거 상관 있나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백날 따라가 봐야 1년에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2.65% 밖에 되지 않는다. 작년 연기금은 전부 다 어디서 돈 번 줄 아세요? 해외 주식 투자에서 돈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금, 기관 이런 수급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투자 이 습관은요 완전히 버리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한 우리 속임수에 말려들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아직까지 방향을 못 잡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해서는요 올 한 해 정말 좋은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끝내주는 수익률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 따라오라고요? 저 따라오시면 돼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의 필승법인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기 전에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분석해라. 미래는 아직까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맞춰봐야 반이고 틀리면 반인데 과거에서 현재는요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과거에서 현재까지 어느 자리에 와 있는지조차도 분석을 못하면서 어떻게 미래를 예측을 합니까? 그럼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기 전에 과거에서 현재까지부터 제대로 분석을 해서 이 주가가 어디에 와 있는지부터 판단하셔야 돼요. 높은 자리에 가 있는지 아니면 낮은 자리에 가 있는지 이것부터 판단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자, 주가는 어떻게 생성이 되고 변화가 되냐면 반드시요 내재 가치와 시장의 반응으로 주가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주가라는 것을 기준으로 시장이 과민 반응을 할 때 매수의 과민 반응 또는 매도의 과민 반응이 나오면서 주가가 변화가 생기는 거지, 이 기준 주가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기준 주가가 있습니다. 이 적정 주가, 기준 주가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그 기준 주가라는 게 무엇으로 만들어지느냐? 차트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기업의 재무제표, 내재 가치로부터 만들어지는 건데 모두 다 요거를 다 버리고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이상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향후 내년에 이 산업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거 분석하지 마라 그랬죠. 앞으로 계속 얘기합니다. 앞으로 이 산업이 어떻게 된다. 이 종목, 이 기업이 이렇게 된다. 이런 거 분석하지 마세요. 왜? 해봐야 틀리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 그거 왜 합니까?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성장성, 향후에 이 산업의 성장성이라는 그 모호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 보자. 1년, 2년 뒤에 나는 이 주식 사가지고 한 몇 년 동안 가지고 있어서 대박 내야지. 몇 년 뒤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서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장기 투자는요. 지금부터 아주 단기간을 보는 거예요. 3개월만 보는 거예요. 3개월만 보고 가다가 어라? 그 3개월이 지나고 나면 다음 3개월이 예측이 되겠죠. 그럼 다음 3개월도 좋아. 그러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좋아하는 흐름들이 나올 때, 좋은 실적들이 나올 때 계속 어떻게 어쩔 수 없이 들고 있는 게 장기 투자. 이렇게 해서 대박이 나는 거예요. 자, 워렌 버핏, 피터 린치, 필립 피셔 이런 사람들이 코카콜라 주식 샀을 때 앞으로 코카콜라가 40년대죠. 앞으로 굉장히 성장할 것이라고 해서 샀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쌌기 때문에 샀어요. 그 당시 쌌기 때문에 샀는데 주가가 고평가되지 않고 주가가 올라오는 것보다 실적이 더 좋아지니까 항상 저평가인 상태가 60년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요, 죽을 때까지 들고 있다가 죽었죠. 필립 피셔가. 결국 장기 투자는 내가 장기 투자를 하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계속 그만큼 실적을 내주면 자동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선 멀리 보지 말자. 항상 뭐냐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만 해도요, 이 예측이 힘든데 어떻게 1년, 2년 예측할 필요 없다. 3개월 정도만 예측하자. 자, 그 다음에 과거로부터의 현재로입니다. 자, 그럼 과거의 흐름들 봐야 되는데, 주가는요, 과거 10년간 이 회사는 어느 정도의 실적을 냈을 때, 어느 정도의 주가가 형성이 되었다. 이 주가가 형성되었다는 건 뭐예요? 이 기업이 이 정도 실적을 내니까 기관이든 외국이든 투자자들이 이 정도의 가치를 부여하더라. 그게 언제요? 최근에 부여한 게 아니라 지난 10년간에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부여를 하던가를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주가가 뭐 굉장히 낮은 가격에 있다고, 낮은 가치에 있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항상 이 기업은 낮은 가치로만 평가를 해버리면 항상 낮은 상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반응이 지난 10년간 어떻게 왔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다. 자, 그리고요, 실적이 개선될 때의 시장이 반응하는 모습과 그리고 실적이 안 좋아질 때 시장이 과민 반응하는 속도, 이런 추세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실적 개선 시와 실적 하락 시의 추세도 반드시 확인하자. 이게 뭐냐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재에서 미래로 넘어가야 되죠. 현재에서 미래로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해드렸죠. 예측 능력이라는 게 한 사람이 뛰어난다고 해가지고요, 월등한 능력을 가지는 거는 굉장히 드물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 사람의 의견을 갖다가 우리는 참고를 할 필요가 있는데, 자, 기분 좋게도요, 중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애널리스트들이 끊임없이 리포트를 내놓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리포트를 내놓습니다. 목표 주가가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내놓는데, 첫 번째, 한 명의 애널리스트가 잘 맞춘다고 해서 그 애널리스트가 나가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따라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사람이고 틀릴 수밖에 없다. 결국은 시장의 예측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낸 것들을 뭐 하자? 평균을 우리는 이용하자. 이게 바로 컨센서스라고 그랬습니다. 컨센서스는 분명 효용 가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애널리스트가 내놓는 목표 주가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이거 목표 주가 대비 몇십 퍼센트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거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밑에. 나에게 필요한 거는요, 저한테 필요한 거는 팩트다. 사실이 필요한 거지, 의견이 필요한 게 아니다. 투자 의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한테 필요한 것은 바로 숫자다. 다음 분기에 나올 이 기업의 숫자는 어떤 숫자인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기업이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사실 저는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향후 이 기업이 어떤 물품이 잘 팔아져가지고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그 물품 잘 팔릴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요. 왜냐? 그 잘 팔릴까 말 거는가를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연구해가지고 결국 뭐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추정치라는 숫자로 만들어주거든. 근데 우리가 왜 그걸 막 힘들게 할 필요가 없죠. 숫자로 만들어져 있는 것은 뭐예요? 의견이 아니라 사실이다. 그것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과 사실 확실히 구분하고 넘어가죠. 주식은요, 의견과 예측이 아니라 확실한 팩트에서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돌발 변수라는 게 항상 있어요. 돌발 변수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돌발 변수가 언제든지 터지는데, 예를 들어서 뭐, 위에서 김정은이가 미사일 실험, 핵 실험을 했다든가,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이죠.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요. 돌발 변수 무시한다. 그런 걸 걱정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거는 철저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 맞추면 뭐하고 안 맞추면 뭐 할 겁니까?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요, 철저히 무시하고 기업은요, 어떠한 돌발 변수가 있어도요, 이 전체적인 실적에 악영향이 들어가는 이런 변수가 아니고 외적 영향은요, 반드시 주가는요, 다시 내재 가치로 수렴한다는 거. 그래서 순간적인 충격이 나오더라도 다시 자기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는 전혀 이상이 없다.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째, 마지막 얘기해야 되는데요. 머리와 꼬리는 남에게 줘야 된다. 남. 무슨 남? 나무누멘토 남? 이 말고요. 어쩌냐면 남들한테 나눠줄 줄 알아야 돼. 내가 처음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다 먹으려고 한다면 결국 어떻게 되냐? 발바닥에 사서 발목에 팔고, 그렇죠? 눈에서 사서 머리에 팔고 나옵니다. 예, 던져줄 줄 알아요. 생선은요, 가운데 토막만 먹으면 돼요. 앞으로 다 떼줘도 괜찮습니다. 주식 투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매수할 만한 가격이라면 기분 좋게 사세요. 그 10원짜리 좀 싸게 잡으려고 대놓고 하다가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온 종목들은 또 어떻게 돼요? 신나게 갑니다. 신나게 가요. 원래 주식의 룰 아닙니까? 본 종목은 가고 산 종목은 떨어지는 거. 이 10원짜리 자꾸 좀 비싸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충분한, 이 정도 매수 가격이라면 넉넉하게 줄 줄 알아야 돼요. 또 하나. 주가가 내재 가치를 넘어섰어요. 고평가가 됐으면 이거를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팔려고 아둥바둥 하지 마세요. 그것도 모르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요? 내재 가치까지를 알 수 있단 말이죠. 그 이상을 넘어서는 거는 뭐 시장의 심리잖아요. 이 시장의 심리를 여러분들이 꿰뚫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러면 가볍게, 기분 좋게 매도하고 관심목에 싹 지워버리는 거지. 왜 보고 있으면 어떤 경우가 많은 줄 아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멋지게 팔았는데 이게 좀 더 간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거 괜히 팔았네. 이거 더 이렇게 잘 가는 거래. 괜히 팔아서 조정 주면 사야지. 살짝 조정 주니까 아이고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 딱 사거든요. 그날부터 어떻게 돼요? 폭삭 내려앉는다. 그렇죠? 잘 팔고도 다시 사면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심리전에서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 투자는요, 숫자 보고 하는 겁니다. 숫자 보고 하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어차피 튕겨져 나간 주가는요, 다시 내려와서 내재 가치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요, 머릿속에 탁 두고 여러분들 철학을 삼으셔야 돼요. 주식 투자에 철학이 없으니까 항상 흔들리거든요. 항상 철학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이제 한 종목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사실은 이 종목은요, 제가 이 TV를 통해서도 굉장히 추천을 많이 했던 거고, 어떤 우리 포트 구성에 100% 넣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저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을 통해서 우리 한번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게 어떻게 돌아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떤 기업이냐면요, 한국전력입니다. 케이스 1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우선은 10년간의 펀더멘탈입니다. 10년 동안에 이 기업이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매출액, 영업이익, 뭐 이런 것도 쭉 나와 있어요. 예,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 보면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거는 전부 다 이제 마이너스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냐면 이 데이터 언제 다 보고 앉아있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바쁜 사람이에요. 그죠? 왜? 지금 끊임없이 단타를 쳐야 되니까. 내 손은 단타를 기억해. 그러니까 자주 봐야 되죠. 자, 이거 봐야 되죠. 기본적으로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이 기업의 이익 대비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 중요한 부분입니다. 활용할 사람들이 잘 못해서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 PBR도 있네요. PBR. 그리고 EV/EBITDA도 있는데 이런 건 좀 일단 어려우니까 제가 간단한 맥만 짚어드릴게요. 자, 보니까 요 기업은 퍼가 보니까 자, 이렇게 마이너스 났을 때는요, 퍼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익이 안 나는 거는 퍼가 없습니다. 자, 이익이 났을 때가 자, 16, 13, 98, 597 이런 식으로 났었네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기업은 이 기업은요, 이익이 안 났을 때를 제외하면 이익이 나면 우리나라 시장 퍼보다는 높게, 즉 우리나라 시장의 퍼가 10이라고 본다면 한전은 10보다는 좀 높게 형성되는구나, 이런 걸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이 회사는 자산으로는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 보니까 자, 0.43, 0.38, 0.3, 0.46, 0.5, 4, 5, 6, 5, 0.4 나네. 이 기업은 통상적으로 그냥 단순히 계산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보니까 0.45 정도 10년 동안 PBR이 0.45 정도로 시장이 이 기업의 기준가를 인식을 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 기업은 그러면 주당 순자산 대비 주가가 0.45 정도 되는구나. 이것부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0.45에서 0.5 기억을 해두세요. 그냥 해두고. 자, 이게 10년간을 봤으니까 10년간은 저쪽이 멀리 있을 때는 멀리 있는 곳은 지금의 상황과는 많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언제를 봐야 되냐. 최근 10분기를 보는 거예요. 최근 10분기를 보니까 이제 이 회사의 분기별로 끊어진 부분이 다시 다 나타나고 있죠. 역시 이익이 마이너스 난 부분은 전혀 필요가 없으니까 날려버리고요. 그 다음에 PBR도 나오네요. PBR 나오니까 자 분기를 보니까 2011년도에는 0.24, 0.3, 0.26, 0.31 역시 뭐예요? 손실이 날 때는 이 기업이 손실이 날 때는 PBR이 얼마 정도 인정을 받냐면 0.3밖에 대접을 못 받네. 손실이 날 때는 0.3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자, 이익이 나는 부분에서 0.34 넘어가고 0.38 그리고 0.38, 0.4. 왜 이 기업은 손실이 날 때는 0.3으로 시장에서 대접을 받고 있고 이익이 날 때는 0.4로 대접을 받고 있네. 그러니까 아까 지난 10년간 보니까 평균이 얼마가 나왔어요? 아까 0.45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은요, 평균적으로 0.4에서 0.45 정도가 이 기업이 실적이 좋아질 때는 그 정도로 시장이 가격을 매겨주는구나. 아시겠습니까? 이 기업은 0.4에서 0.45 정도를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벌써 하나 잡아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면, 언제까지요? 과거에서 언제까지? 현재까지예요. 그럼 이제 필요한 건 뭐예요? 현재에서 어떻게? 미래다. 현재에서 미래가 필요하겠죠? 이런 거는요, 이렇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3분기에 컨센서스. 보통 대형주는요,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실적이 나온 거는 여기까지예요. 확정이 된 거, 2013년 12월 4분기까지는 확정이 됐죠. 그 다음에는 이 예측치가 나옵니다. 그죠? 예측치가 나오는데 3월달, 6월달, 9월달 뭐예요? 이게 지금 3, 6, 9니까 3분기까지 이 기업에 대한 예측치가 나와 있습니다. 예측치를 이걸 누가 내는 거예요? 기관 애널리스트들이 신나게 그냥 자기가 한전이 뭐 할 거고 다 생각해가지고요. 값을 다 때려 넣어요. 그러면 그 값을 넣으면은요. 이 값들이 평균치가 툭 나와요.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그 사이트 같은 데서 찾을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의, HTS에서도 이런 거 있습니다. 만약에 없으시다고요? 그 HTS, 그걸로 전화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여직원 바꿔달라. 남자 직원도 좋고요. 직원 바꿔달라 해가지고, 나 이런 거 보고 컨센서스 보고 싶은데 어떻게 봐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가르쳐줘요. 그러면 배우면 되거든요. 이 값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번 보시죠. 어떤 거를 제가 보여드리냐면, 이 값 나오면은 숫자 막 나와 있으면 막 어지럽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숫자를 보라는 게 아닙니다. 흐름을 보라는 거예요. 흐름. 자, 여기 보면은요, 단기 순이익이라는 놈이 나와요. 그죠? 단기 순이익이라는 흐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EPS, 이익, 요거 같은 개념이니까 단기 순이익은 빼고요. 바로 EPS와 BPS만 하면 되겠네요. 자, EPS와 BPS만 보자. 그러면 여기 잘 보시면 작년 1분기에는요, 208원을 벌었어요, 주당. 그런데 2분기 보니까 마이너스 2,514원. 폭삭 내려앉아 버렸죠.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근데 3분기에요. 극적으로 1,473원을 냈어요. 가만히 보세요. 만약에 오늘이 2013년 10월 1일이다. 그러면 3분기까지 나온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요거 나오고. 즉, 밑에 거 두 개는요, 이때는 아직 안 나와 있을 거라고. 그죠? 밑에 거 요건 안 나와 있어요. 요건 안 나와 있을 건데, 여기 두 개 정도는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만약에 10월 1일이었으면, 여기 두 개 정도 나와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냐면, 순간적으로 2,514원의 마이너스가 났지만, 1,400원과 900원 정도의, 분기마다 이만큼의 순이익을 내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분기마다 이 회사의 주당 자산은 8만원에서 7만 8천원까지 떨어졌지만 그 다음에는 7만 9천원, 8만원, 8만 1천원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럼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어떤 답이 나와 있어요? 이미 여기에 딱 보시면 답이 나와 있어요. 야, 이거 가르쳐 드리면 안 되는데 진짜. 이거 완전히 이거 다른 방송
방송국의 전문가들이 맨날 제 방송 듣고 따라 하려는가? 그게 문제네. 자, 지금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은요. 이때 당시 10월 1일, 작년 10월 1일 날 요까지가 데이터 나오죠. 그럼 보세요. 여기에 BPS라는 놈이 얼마가 나와 있냐? 81,282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이 캐치가 됐어요. 아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 기업은 10년 동안 그리고 지난 10분기 동안 시장에서 PBR이 몇을 적용을 받더라? 이 기업에 대해서는 몇을 적용을 하더라? 아까 얘기했죠? 몇? 0.4에서 0.45. 0.4에서 0.45. 맞아요? 이렇게 시장은 이 기업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 이거예요. 실적이 좋을 때. 그럼 나왔네. 보세요. 81,282원에 즉 40%에서 45% 되는 지점이 이 회사에 뭐가 된다? 적정 주가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보자. 이거 8,000원 잡고 4,8하면 32,000원. 맞아요. 40%만 잡아도 이게 얼마 나옵니까? 32,000원 나오잖아요. 81,200원 40%만 잡아도 32,000원. 즉 뭐냐면 나는 10월 1일 날 이 기업은요. 이 정도의 실적만 유지가 된다면 당연하게 32,000원에서 45% 더하면 36,000원 선까지는 갈 수 있다는 가격이 바로 나와버리네. 바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오, 이렇게 이 주식의 목표가가 단순히 계산된단 말이죠. 물론 더 복잡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께 최간단하게 제가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요. 여러분들은 이미 한 단계 위로 올라간다.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이 다음 그림 볼게요. 자, 이 그림입니다. 저는 이제 뭐냐면 이렇게 숫자로 지금 곱하기 더하기 이렇게 하는 거를 어떻게 바꿔놨냐면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어서 밸류밴드 차트라는 게 바로 이렇한 원리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 이날 3만원에서 툭 떨어져 가지고요. 이게 28,000원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러니까 막 겁이 완전 사목이 중단돼 가지고요. 막 겁이 나서 도망가기 바쁘다. 근데 제가 이때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목표가가 적정 주가가 32,000원에서 36,000원이 나와야 되는데 이럴 때 사람들은 겁을 낸다고. 뭐 이런 돌발적인 변수 때문에 이거 떨어지니까 다 주가가 이제부터 한전 끝나는 거 아니냐. 무슨 소리? 결국 내재 가치를 향해서 날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요. 지금 내재 가치로 본 적정 주가 영역은 이 정도 수준이 되어 가지고 아까의 기관들 애널리스트들이 설정한 그 추정치 값만 찾아 나가면 주가는 이렇게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게 뭐냐면요. 불확실한 대박이 아니고 확정적인 중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요. 이렇게 됐네.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하다가 얼마로 간 거예요. 쭉 보면 얼마? 33,000원 바로 나왔네. 맞아요. 맞습니까? 33,000원까지 바로 도달합니다. 이게 뭐냐면 한 분기간에 정확하게 도달해 주죠. 기분 좋게. 근데 종목에 따라서는요. 이게 조금 길어질 수 있어요. 조금 길어지는 거, 이런 거 걱정하지 마라. 길어진다고 해서 안 가는 건 아니니까. 반드시 그 자리를 찾아간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숫자를 보고 하는 투자예요. 팩트를 가지고 하는 투자 이랬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도달했거든요. 도달했을 때는요. 매도를 합니다. 그죠? 도달했으면 이제 우리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와 꼬리는 떼주라 그랬죠. 도달했으니까 때려준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여기 밴드가 보세요. 실적이 더 좋아지거든. 각도가 더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고평가 들어왔죠. 매도해야지 뭐. 고평가 들어왔으니까. 한번 잘라준다. 여기도 보세요. 여기서 매도하고 나면 딱 조정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딱 들어오죠. 여기도 매도하면 아마 조정이 들어올 거예요. 자, 보자고. 예, 그렇네요. 조정이 들어오고 나서 지금 어때요? 또 치고 나간다. 또 치고. 오늘 같은 날. 결국 뭐예요? 여기 이 밴드의 방향이 어떻게? 위로 간다. 즉 실적이 어떻게 된다? 예측치가 계속 좋아지고 있다. 앞에서 볼게요. 자, 오늘 값이 이래 나왔잖아요. 여기서 보면 EPS가 지금 14년 3분기에는요. 또 2,500원이 또 늘어나. 2,500원. 1,900원, 400원 이렇게 하다가 요거는 400원 마이너스 하다가 추정치가 또 얼마 나와요? 3분기에 2,500원 늘어난다 하니까 지금도 주가 튀어버린다고.
이거예요. 주식 투자는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이상한 기법들을 배워가지고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기본이죠. 가장 간단한 건 모든 주가는요, 기본적인 기업의 내재 가치.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손해볼 수가 있습니까? 필승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투자예요. 이런 투자를 여러분들이 자꾸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습관이 안 들이시면, 이 영원히 여러분들 시장이 뭐냐면 밥이 돼요. 시장이 밥. 시장의 어떤 속임수에 끊임없이 달려간다. 저하고 여러분들은 이런 투자 이제부터 하는 겁니다. 1회푼터 해가지고 이제 한번 올 한 해 멋지게 한번 벌어봅시다. 부족하면은요, 항상 저 따라오세요. 예. 모르겠다 하면은 또 전화도 주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보고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자로 주신 분인데요. 예, 문자로 주신 분, 종목 한번, 포트폴리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종목이요. 예, 삼립식품 하고요. 그리고 하이셀, 삼화네트워크스, 그리고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네요. 예, 삼립식품, 하이셀, 삼화네트워크스. 제가 좀 매매하는 스타일의 종목들은 아닌데요. 그래도 종목 기본적으로 기업을 분석하는 거는요, 똑같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린 걸 바탕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선, 우리 이 삼립식품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삼립식품. 자, 삼립식품. 우선, 삼립식품의 주가는요, 정말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그죠? 이야, 이 빵 장사가 이렇게 잘 되나? 우리도 빵 팔러 가야 되나?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근본적인 이유가 있겠죠.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인가? 우선, 자,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이런 거는 중소형주기 때문에 사실은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를 내놓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사실은 미래의 예측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중소형주 투자가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이 그림 한번 보세요. 과거에서 현재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과거에서 현재까지를 보면 매출액의 증가의 폭을 한번 보세요. 완전히 수직 상승이죠. 그러니까 매출액의 증가 속도가 꺾일 때까지는요, 확인하고 매도합시다. 아직은요, 양호한 흐름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런 종목은요, 선매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선매도 하지 마시고, 확인 매도 해야 된다. 확인 매도를 해야 되니까, 자, 여기, 아까 10분기 동안의 실적 흐름인데요. 보시면, 지금 10년 동안 2004년에 당기순이익이 65억 내던 기업이 지금은 221억으로 굉장히 많이 늘렸고요. 최근에 나타나는 이 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이번 분기만 하더라도요, 89억의 이익을 냈네요. 그러니까 지난 분기보다 거의 2배 가까운 이런 이익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매출액 증가되고 있죠. 기업의 이익 증가되고 있죠. 그러면 주가가 정확하게 어느 포인트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요, 뭐예요?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죠.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기 투자라는 것은 미래부터 장기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의 실적이 꺾일 때까지 계속 들고 있다 보면 그게 장기 투자라고요. 여기에서 우리 문자 주신 분이 매수가가요, 42,200원이면 대박이거든요. 축하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실적이 꺾이는 시점까지는 가져가자. 어느 정도까지 꺾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목표가는요, 제가 10만원 찍어드리겠습니다. 지금 75,000원인데요. 세게 찍습니다. 10만원까지 정도 갈 가능성도 있다. 왜? 실적의 추세가 너무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두 번째요. 하이셀인데요. 예. 하이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금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게 나와 있네요. 최악의 국면을 일단 턴을 했어요. 그죠? 최악의 국면. 지금 뭐 보면 2011년, 12년, 13년, 이제 12년까지 내리 영업이익 적자였는데요. 이번에 이제 당기순이익은 적자지만, 그래도 영업이익은 플러스로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요거는요, 좀 확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확인 작업. 그래서 하이셀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더
계속적으로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짧은 구간만 볼게요. 요거는 그냥 목표가 2,200원만 잡아드리겠습니다. 2,200원 정도까지 가면 완전히 한번 잘라내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요. 자, 그리고 사마 네트워크입니다. 사마 네트워크. 이 기업은 일단 뭐 드라마 관련된, 최근에 이제 우리 투맨쇼에서 추천되어서 지금 1등의 수익률이 지금 나가고 있는 종목이 이 종목인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아주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종목이요. 자, 빨간색 이거 보세요. 매출액의 증가와 감소폭이요. 굉장히 진폭이 크죠. 이런 기업은요, 말 그대로 수익의 구조가요, 급격히 좋아졌다가 급격히 나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면, 2분기 연속으로요, 매출액이 정체예요. 매출액이 정체인데 이익은 늘어났거든요. 근데 매출액이 정체된 상황에서 매출액이 줄어들면 이익은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1분기에 매출액이 증가 속도가 확 늘어나지 않으면 바로 매도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기업들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물론 시장의 분위기가 더 타고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리스크는 분명히 커져 있는 부분이니까 이익 실현 쪽으로 말씀해 드리고, 가격은 2,300원 예, 찍겠습니다. 2,300원 정도에 일단 팔아두고 추이를 보고 다시 재매수 한다든지 이런 게 좀 제대로 된 투자 같아요. 그게 오히려 맞는 것 같습니다. 자, 현금 30분은요. 현금 가지고 있지 마세요. 주식 사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추천하는 종목 사셔도 되고요. 이 끝나고 나서 투맨쇼에서 추천하는 종목 사셔도 되고. 여튼요. 센TV, 서울경제TV에서 제가 추천하는 종목 사시면 됩니다. 현금 남기지 마시고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략주 들어갑니다. 검색창에 센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을 클릭하시면 서울경제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센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자, 이번에는요, 내 입장 사볼 만한 종목 골라와 봤습니다. 전부 다 이제 대형주만 하니까 중형주급 하시는 분들, 중형주도 좋은 게 많은데 좀 좋은 거 좀 추천해 주지? 맞습니다. 중형주가 사실은요, 중형주가 굉장히 매력 있는 게 또 많이 있어요. 자, 오늘 어떤 종목 가져왔냐면은요, 골프존 가져왔습니다. 골프존. 골프존 많이 이용들 하시죠? 저도 많이 이용합니다. 골프존, 지금 이제 거의 뭐 포화 상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실 건데요. 근데요, 이 기업은 재밌는 사실은 현금 창출 능력이 너무 좋은 상황입니다. 자, 기업 소개 좀 할게요. 스크린 골프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예전에는요, 알바트로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은요, 한 6, 7%가 전부 다 골프존입니다. 골프존 아니면 장사가 안 돼요. 자, 그리고 요즘 선전 많이 하죠. 골프 연습전용 시뮬레이터 GDR. 이 성과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가시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거 하나 있습니다. 세무조사해가지고요. 세무조사에 추징금을 받았는데, 얼마를 받느냐? 400억대. 400억대 추징금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받았거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심판 청구까지 한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지 결론이 모르겠지만, 여튼요, 여기 돌발 악재에 따른 비용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의 큰 충격에서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말씀을 드렸지만, 현금 창출 능력이 워낙에 뛰어난 기업인데, 이 골프는 엔터테인먼트 부분을 자회사를 분리를 시켜가지고, 엔터테인먼트, 어떤 거 게임이죠, 게임. 게임의 자회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시켜서 올 하반기에 상당 부분의 게임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금이 많으니까 이런 투자하기가 굉장히 좋죠. 그리고 골프 같은 경우도 골프 게임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골프장도 한 2개 지금 인수를 운영하고 있죠. 네. 이 사업이 다각화되니까 전체적인 수익 구조가요,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했던 내용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이 기업의 기본적인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이 증가되는 속도를 보시면 아주 꾸준한, 아주 양호한 매출액이 증가되고요. 영업이익도 어때요? 초록색.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증가됩니다. 이러면은요, 매출액도 꾸준하게 증가되죠?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증가되면 주가는 어떻게? 주가도 꾸준하게 올라가야 되죠? 근데 순간적으로 이게 노란색이 툭 떨어졌죠? 이게 뭐냐면 과징금입니다. 과징금. 저 부분이 있었다. 자, 역시 이 기업의 10년 동안의 어떤 펀더멘탈을 보겠습니다. 펀더멘탈을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이번 2013년 4분기만 이게 돌발적인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425억 추징금 때문에 나왔죠. 그걸 제외한다면 분기별로요, 평균적으로 150억 정도 계속 수익을 내던 기업이다. 그리고 이 회사는요, 평균적으로 보면
PBR이 실적이 좋을 때는 PBR이 몇 정도로 적용받느냐면 1.7에서 1.8 정도, 1.7배에서 1.8배 정도 적용을 받고요. 퍼 같은 경우도 평균적으로 한 12에서 13. 우리나라 지수보다 한 20% 내지 30% 정도 프리미엄을 받는 회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퍼보다 한 20에서 30%, 그리고 PBR 같은 경우는 1.7배 정도 적용을 받는 그런 흐름들이 과거에 쭉 있어 왔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역시 이 기업은요, 기업이 좋아가지고 많은 그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가 나와 있는데요. 컨센서스 볼게요. 자, 3월달 1분기고요. 2분기, 3분기를 보시면, 자, 1분기 EPS 400원대 증가, 그리고 2분기에도 400원, 3분기에도 400원, 평균 400원 정도의 증가가 된다면, 이 BPS의 흐름은 1200원만 돼도 12,700원대 나오네요. 12,700원에서 아까 1.7배 했으니까 곱하기 1.7 하면 이 기업의 적정한 포지션이 나올 거란 말이죠. 이걸 갖다가 말로 설명하고 계산으로 하기 힘드니까 저는 뭘로 바꿔놨습니까? 이렇게 밸류밴드로 바꿔놨습니다. 그 밸류밴드 한번 보시죠. 지금 어때요? 이 밴드 순간적으로 툭 튀어내려간 부분 보이시죠? 그죠? 툭 튀어나와서 급락이 들어온 거. 아까 제가 강의할 때 어떤 내용 말씀해드렸습니까? 돌발 변수는 어떻게 하라고요? 잊어라. 무시하고 간다. 이 돌발 변수로 순간적으로 떨어졌지만 결국 주가는 어때요? 돌발 변수 무시하고 다시 올라가 버리죠? 이게 주가예요. 돌발 변수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겁내가지고 도망갈 필요가 없다. 최근에 제가 추천한 종목 한 종목 돌발 변수 나온 게 있어요. 만도라는 기업인데 마찬가지예요. 내재 가치를 가지고 간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거 무시하고 갑니다. 역시 이 돌발 변수 이후에 다시 제자리 찾아오고 다시 주가가 여기까지 왔는데 가만히 보시면 이 지금 밴드의 전체적인 포인트가 어때요? 아까 400원씩 계속 증가된다고 그랬잖아요. 분기별 400원씩 주당 순이익을 내는 기업이 주가가 다시 이 자리에 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여기 화살표 매수하자. 그리고 이 주가는 어디 영역이 있어야 되냐면 지금 제가 네모 쳐둔 영역에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이 윗단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22,000원대 이렇게 달려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내드릴게요. 매수 가격은 19,300원입니다. 그리고 목표 가격은 22,000원. 이거 분기 목표가입니다. 그리고 손절 매가 17,500원 이렇게 설정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제 이렇게 제대로 된 가치 투자는 지겹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그런 때 재미를 느끼시려면요. 매주 일요일날 저녁 9시에 제 무료 공개 방송하는 거 꼭 오세요.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한껏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한 주도 여러분들 대박 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